이우영입니다. 앞에 두 분이 그 정치하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앞에서 얘기하신 바탕을 둬서 사회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잊어먹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산업화를 하는 근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업화, 도시화 이런 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겪고 있는 다양한 체제 위기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현 단계 북한 사회체제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를 보기 위해서 권한행군이고 사회변화의 특성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중요한 건 외부 문화의 유입하고 사회계층의 재구조화입니다. 외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의 리얼타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황진이라는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황진이는 원작이 북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북한 소설에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만들었는데, 판권 계약하러 북한에서 원작자 홍석중 씨하고 회담하러 갔을 때 이쪽 그 영화 제작자한테 원작자가 황진이 배우를 누구를 쓸 거냐 물어봤거든요. 아신지 모르겠지만 송혜교를 쓸 예정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수혜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공식적인 회담 석상에서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최근에는 거의 리얼타임으로 가고 있고요. 북한 애들이 현빈이 입었던 트레이닝복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외양이 아니라 집단보다 개인이라든지 이러면서 탈이념화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유입 굉장히 많고,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북한에서 남한 문화를 보는 것에 70%, 8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현상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이건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겁나는 게, 왜냐하면 그 북한 체제 붕괴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 미국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지만 미국으로 가지 않고요. 미국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항상 일방적으로 생각합니다. 남한 드라마 보면 북한 체제에 저항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한 드라마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 거 쫓아간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시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에서는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럼 변화하고 상관없냐?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나 정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부 문화가 유입되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지만 그것이 바로 가지는 않는다. 시기와 정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층 문제인데, 이건 좀 더 심각합니다. 앞에서 좀 얘기 나왔지만 저는 북한에서 앞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역시 양극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계층이 재구조화되는데, 전통적인 계층 구조, 신분 중심의 계층 구조가 조금 약화되면서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바뀝니다. 동네에서 밑바닥이었던 월남자 가족들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상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변혁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조건이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화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예컨대 위계가 변한 것이 하위 집단 중간 계층이 바뀌고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성분보다는 성취적 지위가 중요하고 있고, 주택 이런 자산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어 있고, 앞에 발표나 했지만 상인 계층 자본가 포트폴리오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분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외제 많이 쓰는 사람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층 변화에서 우리가 수직적 계층화보다는 좀 수평적 계층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평양이 더 이상 제일 잘 사는 도시가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주라든지 뭐 회령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느냐. 특히 개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편차가 많다는, 계층이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특히 그 산업화 진행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체제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고, 이 세대는 굉장히 다릅니다. 앞의 세대들하고. 그리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그 한쪽에서는 외부 문화가 유입되고 있고,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계속 대응하는데, 이런 것에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가 지금 시작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됐는데, 역시 이것도 조심스러운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역시 그럼 뭐 이집트에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잠깐만 돈주가 생기고 자본주의 혹은 자본가의 매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기득권층하고 결탁합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진행되면 변혁으로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진전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래계층은 항상 보수 정당의 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한 얘기할 때 일반적인 상식을 자꾸만 잊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빈곤층이 진보 정당을 지지할 것이다, 변혁을 지지할 거다,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롭게 떠오른 집단은 뭐 하겠느냐? 신흥 라이징 클래스는 첫 번째로는 기득권층하고 결탁하는 것이 역사적인 관례입니다. 관례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왔다는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좀 구별해서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큰 틀에 가서는 어긋나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재계층화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 단계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도 동시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의 특성은 말씀드린 새 세대의 특징이 되겠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데 저는 통제체제를 재정비하고 있고 새로운 통합정책을 피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예컨대 그룹바 같은 국가 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때 어떻게 했냐 북한 당국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 잘합니다.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약해지고 지방통제가 약해지면 중앙에 파견이 많아지는 거죠. 통제 시스템에서 이런 예컨대 이런 식들 대중문화 통제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항상 남한 문화나 외국 문화는 통제했지만 강도를 다르게 합니다. 정치적 뉴스와 대중문화, 오락거리와 이건 다르게 한다는 거죠. 법체제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통합정책으로 바꾸고 있다. 근데 뭐 성문정치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90년대가 굉장히 강조된 광복정치인데 이거 포용력을 넓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밑바닥이었던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통제 틀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탈 주민을 다 잡아놓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 주민 가운데서도 특별한 그룹만 관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비용이 적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부 문화의 내성 키우기 위한 정책을 풉니다. 김정은 정권 이후에 뭐 디즈니 공연한다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데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북한 공식 문건에서 허리우드 영화를 계속 분석해 왔습니다. 그 카체이싱 왜 연구 안 하냐? 그런 거 우리 쫓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대응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정은 체제 와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뭐 김정은 나왔으니까 사진을 하나 해봤고 어떤 가지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70년대까지만 해도 효율적이었던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 전략이었습니다. 60년대까지는 제3세계의 모델 국가 중에 하나였고 잘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소위 권력 독점으로 해서 효율성이 상실했다는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가 없어지면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없어지니까 개방이라는 것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민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김정은 정권의 생활 안정을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 민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전에도 민심 강조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외부 문화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문제는 앞에 두 가지는 북한 당국이 지금 공식적으로 고민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더 북한 당국이 사실 고민해야 될 것은 내부 사회 불평등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양극화 말씀드렸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 모든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국가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에 넘어가면서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집단들이 광범위에 나타나는 거죠. 꽃제비가 그 재반복 재생산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탈락한 집단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은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평등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문화적인 거, 의식적인 불평등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북한에서 지금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지역 단위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걸 좀 보면 사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도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것도 맞는데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 정선영 박사가 함경도 얘기했는데 예컨대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함경도 제일주의를 타파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타파가 안 됩니다. 이건 북한이 나쁜 얘기 안 하는데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바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북한 체제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만 움직이는 체제가 아니다. 굉장히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도 동시에 봐야지 북한의 내부력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면에서 보면 북한 체제와 특히 관련된 변화 전망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기득권 세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통제력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저는 남한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에서 북한 체제가 지금 말로는 망해라 그렇지만 진짜로 바뀌기를 바라는 국가가 어딘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변혁을 추동한 시민사회가 별로 성숙되어 있지 없고요. 그 다음에 당국의 정책 능력이 나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근데 체제를 불안한 요인도 동시에 있는데 시장의 진전 배급 체제 붕괴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이게 통제 능력을 분명히 저하시켜야 됩니다. 외부 문화 유입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위해서 사회층 재거주와 국가 정반 능력의 하락, 탈리념적인 세력 증장, 체제 붕괴를 지향하는 외부 노력, 세력의 노력 이런 것들이 불안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 요인과 불안 요인이 있는데 전 지금 현재로 보면 체제 안정 지향 요인이 냉정하게 보면 체제 변화 초래 요인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도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외부 문화 유입이 곧바로 체제 변화로 가지 않는다는 거.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혹은 김정은 체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화로 가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드라마 동경한다고 해서 체제 정복하지 않고 핸드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분명히 저도 핸드폰이 정보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북한이 핸드폰 사업을 한번 접었다가 다시 실시한 것을 굉장히 주목하는데 다시 시작했던 건 디지털화된 당합니다. 디지털 핸드폰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의 통제의 가장 출발점입니다. 모든 범죄 드라마는 요즘 핸드폰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원하는 쪽만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왜 북한 당국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광고액의 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통제 메커니즘도 굉장히 양면성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걸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 요인들이 지금 양면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한 배급 체제는 부정적이지만 배급 체제의 변화에서 시장화가 진전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누구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 첫 번째는 기득권 세력이 이득 봅니다. 이게 양면적이 그러니까 시장화가 진전되면 누가 손해 보냐? 군인은 손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항상 이런 변화 속에서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저는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은 도덕적이라고 보지도 않고 좋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익과 체제주의를 위하면 뭐든지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화도 올라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히 시장을 편입시킬 것이고 그러면서 개발 독재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젊은 지도자가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굉장히 높고 제가 지난주에 평양 갔다 온 사람 들었고 지난 봄에도 평양 갔다 온 사람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 굉장히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건데 병약하고 언제 갈지 모르는 지도자가 아니라 젊은 지도자가 오면은 반대급부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뭐 3대 세습이 나쁘다? 그거에 대해서는 학자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데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고 이 사진 두 가지가 북한의 현재 체제를 보는데 이 뒤에 사진부터 보면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는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똑같이 해군부대 시찰 사진인데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해군부대 가서 어떻게 사진 찍느냐. 저는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바뀐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친인민과 공개성을 놓고 있는데 아까 사진을 보는 게 친인민의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사실은 장례식장부터 최고 지도자를 뛰게 만들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잘합니다. 선전선동이라든지 사회적 수준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사회적으로 보면 친인민을 강조하고 있고 한쪽 공개성인데 일상 들어가서 스킨십 관계가 아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배 위에 가서 사진 찍으면 저런 자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배 앞에서 사진 찍었던 것이고 스탠드 들고 굉장히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스킨십 강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한 10년 전부터 국밥집에서 밥 먹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프로치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복장에서 이어폰 이런 거 허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에서 가는 것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개성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대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과거에는 뭐 몇 달씩 걸리고 그랬었는데 뭐 처형한다면 바로 나오고 말 잘못 썼네요. 책상에 장성택인데 죄송합니다. 리서치 위상이 어쨌다면 며칠 더 나옵니다. 이거는 외부 정보의 유입이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은 역시 이런 요인들을 여전히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회주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고민되고 있는데 사회주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들이 있고 근데 체제 전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 시민사회가 있었냐 없었냐라든지 리더십이 어떻게 됐냐, 저항 세력이 있느냐, 국제적 연대가 있느냐, 경제 사회적 발전 정도가 어떻게 됐냐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민들의 불만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국제관계가 어떻게 됐냐 이러면서 체제 전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환 과정이 있는데 체제 전환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그 중에서 어떤 나라들은 자본주의로 넘어가 버리고 어떤 나라들은 나름 자기네 국가에 맞게끔 시장 체제를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밑에 쪽으로 사이클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사회 부분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굉장히 나름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그 사이클로 가고 있는 진입 단계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